근대화 1호숲 히말리아 시다 식재 60주년 기념사 1962년 10월 21일 즉 60년 전 암울한 대한민국을 희망찬 대한민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2022년 10월 21일 오늘 히말리아 시다가 난 사랑과 용기를 안겨준 기간이 52만 5,600시간 만 60년 영광스러운 날이었습니다. 임 덕분에 배고픔을 물리치고 풍요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임 덕분에 지구촌에서 강력하고 당당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임 덕분에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 애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실한 세상을 위하는 손잡아 TV입니다. 손잡아 TV의 핵심 키워드는 수백 년 된 나무의 사연, 그 속에 담긴 진실, 민주시민의 당당함 등 세 가지입니다. 이러한 키워드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풀어드리고 새 희망을 생산하는 유일하고 차별화된 손잡아 TV입니다. 잠깐! 손잡아 TV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는 작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애독자 여러분 관심 부탁드립니다. 작은 관심이 진실한 사회, 밝은 세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번 영상은 인류 최악의 나라에서 인류 최고의 나라로 탈바꿈하게 된 대한민국의 기막힌 사연입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탈바꿈시켰었을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고 계시기나 할까요? 글쎄요. 대한민국 기적의 시작은 바로 히말라야 시타 나무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히말라야 시타 나무는 1962년 10월 21일 당시 국가재건 최고회의 박정희 의장이 경주시 외동읍 냉천리에 기념식재한 것입니다. 이 나무가 대한민국 근대화의 출발을 알린 것이고 대한민국 근대화의 선구자, 표상이라는 큰 의미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1962년 10월 21일은 국가재건 최고회의 박정희 의장이 전국 시장 군수 그리고 산림기술자 등 경주 대회에 참석한 날이고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재건을 위해 출발을 다짐한 역사적인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날 국가 재건을 위한 행사를 마치고 박정희 의장과 시장 군수 및 산림기술자들이 경주 외동 냉천마을에 기념식재한 나무가 이 히말라야 시다입니다. 1962년 10월 21일 기념식수한 히말라야 시타 나무는 2022년 10월 21일이 이제 60주년 해갑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이 나무가 60주년 해갑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이 황골 탈퇴, 국민들의 국가 재건 번영의 간절한 희망의 뜻을 대한민국 땅에 심은 지 60년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손잡아 TV와 숲사회 전문가 대표님들 몇 분이 국민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2022년 10월 21일 히말라야 시다 60주년 해갑을 기념하는 행사를 간략히 가졌습니다. 히말라야 시타 식재 60주년 해갑 행사의 뜻은 쓰러진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워서 대한민국을 부강하게 해주어서 감사하다는 뜻과 앞으로 더욱 평안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의미로 행사를 가졌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과거로 자꾸 돌아가는, 미래로 가려고 하지 않고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미래로, 더 멋진 미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이후에도 몇 번 이 나무 현장을 찾아 생육 상태 등을 체크하기도 했는데 나무의 생육 상태가 좋지 않아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빨리 보호수로 지정하여 건강하게 관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아마도 국민들의 관심이 부족해서 이 나무가 섭섭함을 느끼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사람도 나무도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이겠죠. 이 히말라야 시타는 대한민국 현대사와 함께 해왔고 대한민국 60년의 굴곡진 사연들, 피땀으로 일구어낸 국민들의 사연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잘 살아보세라는 열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원도 했을 것입니다. 이제 밥 좀 먹고 산다고 난 상관없는 일이라고 외면하는 사람들, 지금 당신이 밥이라도 먹을 수 있는 것은 이 나무의 덕이 크지 않을까요? 우리가
4,300년의 배고픔을 넘어 지금 편안하게 밥 먹고 차 한잔 마시며 사는 것이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것일까요? 뼈를 깎는 고민과 아픔의 연유가 있어서 가능했을 것인데 말이죠. 사람도 회갑을 맞이하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도 새로운 60년의 시대로 나아가는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는 지나온 60년 근대화를 뛰어넘는 열정으로 더욱 멋진 미래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하는 소명이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의장이 히말라야 시타를 기념식재한 것은 무슨 이유일까? 수천 년 부식을 방지하는 진정한 생명의 나무라서 심었을까? 새로운 세상을 여는 혁명을 상징하는 나무라서 히말라야 시타를 심었을까? 아니면 성경에서 힘, 영광을 상징하는 나무라서 이 히말라야 시타를 심었을까? 또 히말라야 시타의 원산지는 이제 히말라야 산맥인데 지구촌 최고봉이 있는 히말라야 산맥처럼 대한민국도 우뚝 솟아 나기를 바라는 의미도 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히말라야 시타는 개 잎갈나무 혹은 백향목이라고도 하는데 꽃말은 그리운 아버지라고 합니다. 히말라야 시타 이름의 의미를 산스크리트어로 보면은 히말라야의 히마는 흰눈, 히말라야의 알라야는 서식지, 어떤 거처를 말하고 히말라야 시다의 시다는 침엽수를 뜻한다고 합니다. 이를 이제 종합해서 우리말로 보면은 설송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히말라야 시다라고 하고 중국에서는 설송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설송이란 말은 흰 눈 위에 자라는 나무라는 뜻이겠죠. 그것은 생명이 강하고 당당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레바논 산맥에는 수령이 5,000년 된 히말라야 시타도 있다고 하고 히말라야 시타 기름을 미라에 바르면 2,000년 이상 영원히 썩지 않도록 하는 신비한 기능이 있어서 진정한 생명의 나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히말라야 시타의 영험함의 힘 때문일까요? 대한민국은 보기 드문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국가재건 최고회의 박정희 의장이 기념식수한 다음 날인 1962년 10월 22일, 그러니까 10월 21일에 이제 기념식수를 했고, 다음 날 10월 22일 경주 냉천마을 나무 심기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들을 격려하고 이것이 쓰러진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우는 기적이 시작된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은 산에 나무를 심어 산을 푸르게 한 것이 대한민국 부흥의 기적을 만들어내는데 힘이 될 수 있었단 말이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땅에 숲이 없으면 우리는 사막이라고 하죠. 사막은 식물이 자랄 수 없는 땅을 말하고 식물이 없으면 생명체도 사람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막은 죽은 땅입니다. 그렇다면 1962년 10월 21일 이전 대한민국 땅은 숲이 없으니 사막화된 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이 살기 힘든, 그래서 힘들게 살아온 그런 죽은 땅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당시 대한민국의 상황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형편없는 거지 같은 나라였습니다. 미안하지만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1년을 버틸 수 없었어요. 배를 채우기 위해 초군 목피, 이 진성에 보면은 이제 보릿고개라는 노래에 초군 목피라는 그 말이 나오는데, 이제 초군 목피는, 초군은 풀뿌리라는 거고 목피는 나무의 껍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풀뿌리를 캐고 나무의 껍질을 벗겨서 먹은 거죠. 왜냐, 양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때를 우리가 보릿고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진성의 노래를 보면은 줄인 배 잡고 물 한 바가지로 배를 채우고, 물로 배를 채웠어요. 배가 고파가지고. 그래서 한마는 보릿고개여, 한이 맺힌 보릿고개입니다. 가슴을 찌르는 아픈 시기였어요, 이때가. 저도 어린 시절 극한의 보릿고개를 이제 경험을 했는데 일례로 이제 그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4학년부터 이제 학교 대표로 100m 달리기 이 선수로 이제 뽑혔어요. 그 이후에는 또 이제 핸드볼, 배구 등 이제 운동 선수로 뽑혔는데, 이제 6학년 때는 달리기 시군 대표로 도민체전에 나간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육상 선수였지만 제가 운동화 하나 변변한 게 없어가지고 맨발로 달리기를 했던 기억도 납니다. 평소에는 검정 고무신을 신고 다니는 것도 사치일 정도였고, 그러니까 검정 고무신, 이 검정 고무신도 보면은 유행가 노래가 있습니다. 보리쌀 한 말 이고 장에 가서 사오려나 검정 고무신. 이제 그 어머니가 이제 검정 고무신이라도 사올까 하고 이제 자식이 기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검정 고무신 신고 있는 그 어머니는 자식을 보고 저 검정 고무신을 잃어버릴라 달아질세라 애지중지, 검정 고무신을 애지중지 한 거예요. 그 저도 이 검정 고무신 신는 게 사치일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니까 도시락 싸는 것도 어려운데 운동화를 신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운동선수지만 정말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는 어려운 시대가 얼마 전이었습니다. 1962년경 대한민국 국민 1인당 소득이 100불도 안 됐으니까 이는 세계에서 꼴찌 수준이었단 말이죠. 이 당시 북한은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고 필리핀, 태국 등도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도 필리핀만큼이라도 잘 살면 좋겠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못 살았으면. 이때의 100불이면 현재 환율로 계산하면 15만 원 정도입니다. 이 15만 원으로 1년을 먹고 살아야 했단 말이죠. 상상이 되나요, 이게? 전 국민들이 인간답게는커녕 굶주림도 해결하기 어려운 굶주림에 허덕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불치병 같은 가난이 4,300년간 이어져 왔는데 이를 극복한 위대한 나라, 인류 최고의 기적을 일군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여기에 지도를 하고 영도력을 가지고 정책을 편 분이 박정희라는 분이에요. 박정희. 만일 가난이라는 불치병을 몰아낸 분이 계신다면 그분이 우리 민족 최고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뭐라 해도 박정희라는 인류 최고의 위대한 분이 대한민국에 있어서 보릿고개, 가난을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때는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국민들이었고 위대한 지도자의 영도력에 따라서 피땀 흘려 노력한 덕에 오늘이라는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1인당 3만 불을 넘어섰죠. 그러면은 그때에 비교하면 300배 더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이고 이는 지구촌에서 유일한 기적을 일군 나라 대한민국이라고 세계인들은 부러워하고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기적이라 하기 싫어 독재라고 하는 염치 없는 아주 비겁한 인간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독재를 했다면 이러한 기적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경제학적으로도 절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박정희라는 지도자가 국민들에게 돌아갈 부를 자신이 가져갔다면 독재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모든 자산과 자원의 부를 국민과 대한민국에 돌려주고 당당하게 떠나신 분인데 어떻게 독재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박정희의 의도를 봐야 돼요. 박정희의 의도는 대한민국 부강을 목표로 했다는 것이 무식한 국민도 이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뭐 똑똑하다고 뭐 경제학 교수네 뭐 지도자네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이런 정책을 펴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전부 반대했습니다. 이제 결과를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무식한 사람도 아무리 못난 사람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말을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위대한 사실을 학교에서도 가르치지 않아요. 숨기는 거죠. 적반하장이죠, 이게. 배은망덕한 사람들이야. 하늘이 두렵지 않은 모양이에요. 여러분도 사람이고 박정희도 사람인데 박정희는 어떻게 국민들이 잘 살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산에 나무를 심어야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이 발상 자체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무 심기를 국민들에게 말은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실현하는 것은 세계에서 성공한 사례가 없을 정도로 힘든 일이에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박정희는 기어이 이를 성공시키고 말았으니 경악할 일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우리는 이 박정희 덕분에 큰 행운을 얻은 거 아니에요. 복을 받은 거죠. 참 대단한 분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1984년 임업 통계 요람을 보면은 대한민국 인목 면적의 84%가 수령이 20년 이하로 나타났어요. 이 말은 대한민국 전체 나무 100그루 중에 80 내지 90그루가 박정희 시대에 심어진 나무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유엔은 대한민국을 20세기 산림녹화 성공한 대표적인 나라로 꼽고 있고, 박정희 산림녹화 사업은 오늘날 인류 녹색 성장 온난화 예방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숲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은 뭐가 있을까? 한마디로 숲은 우리에게 목숨과도 같은 존재이고, 그 핵심 기능을 보면은 물을 저장하고 정수를 시켜서 인간한테 공급을 해요. 생명체에게. 그리고 공기를 또 정화시키고, 그리고 생활 물자를 공급해주는 공급원이 됩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기후를 조절하는 기능을 하고, 그 다음에 동식물이 살아가는 안식처를 제공하고, 토사 침식이라든지 유실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고, 그리고 사람의 몸과 마음을 편안하고 안정되게 하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이 요소들은 인간은 물론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핵심 기능을 하는 기능 아닙니까? 이러한 기능들의 가치를 산림과학원이 이제 값으로 매겨봤어요. 얼마 정도 되냐? 2014년에 이제 산출한 건데 126조 원이라고 이제 계산을 했습니다. 이 126조 원은 국내 총생산의 8.5%가 되고, 국민 1인당 환산하면은 250만 원 정도의 혜택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혜택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지기 때문에 국민들은 더 큰 혜택을 공짜로 무한대로 제공받게 되는 횡재를 누리게 된 거예요. 손잡아 TV도 숲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수백 수천 년 된 소중한 나무 등을 찾아서 진실한 사연을 애독자님들에게 전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숲의 혜택은 1962년 박정희 의장에 의해 기념식재된 히말라야 시타 나무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 위대함과 감사함을 마음에 되새겨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영원 불멸의 히말라야 시타 나무,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손에 손잡고 희망의 나래를 펼쳐나가길 응원합니다. 애독자 여러분들의 손잡아TV 구독과 좋아요의 소중한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